네, 오늘은 제가 조금 넓은 시각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뿐이 아니라 달동성애 운동,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대안으로 만들어 가야 되나,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위기가 있는 것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페미니즘의 악영향이 있고 또 젠더의 악영향도 있고 젠더 페미니즘의 영향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편적으로만 보았었는데 이제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어떻게 알고 또 다음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성애 반대운동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2014년 말입니다. 그 이전에 저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또 문학으로 열심히 또 공부해서 등단 시인, 소설가, 또 논술 강사, 이렇게 글 쓰는 쪽에서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름이 있으셔서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일반 우리말로 하다가 또 영어로 하는 과정을 다시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상담, 심리학, 많은 분들 1만 명 이상을 심층 상담하고 또 상담 심리학도 공부하면서 정말 인간 내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구나,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깨닫고 그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영역은 목회, 결혼 사역, 또 상담, 치유, 회복 사역, 글쓰기, 문학, 칼럼, 저술, 이제 조만간에 또 책이 제가 집필돼서 나올 건데요. 다음에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동성애 반대운동. 여기에도 동성애 반대운동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어요. SNS 활동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비롯해서 수많은 SNS를 활동하고 또 성명서,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할 때 꼭 성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명서를 또 작성하고 또 그 다음에 대형 집회, 1인 시위, 또 여러 시민단체가 처음에는 반동성애 기독심연대 쪽으로만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또 영역이 넓어져서 더 많은 인권단체,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이렇게 해서 그 외 시민단체도 새롭게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41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22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과 2003년도부터 공동 주체로 결혼 사역을 했다가 CTS와도 2005년부터 하다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는데, 전국으로 다니면서 제가 이제 결혼 세미나 이런 부분을 갖고 초청 강의도 가고 또 개별적으로도 따로 모아서 초혼자 또는 어쩔 수 없이 사별 이혼한 분들을 돕는 사역도 쭉 해왔고 꾸준히 사역을 해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서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잘 없어서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위기가 올 것이다. 이것을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자각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국과 서유럽 교회처럼 고령화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 동성애 쓰나미도 밀려오지만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통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성경적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점점 침체돼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좀 책을 몇 권 썼고 앞으로도 좀 계속 집필할 계획이 있고요. 요거를 간단히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이 동성애 문제만 볼 때는 한 부분만 보이지만 한국교회 전체 위기를 볼 때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또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헌신했다가 결혼이 안 될 경우에는 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데 또 큰 교회에서 결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대형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여전히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은 실체를 알고 상담도 하고 실제로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폐쇄돼서 연합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개교회로 이것을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어져서 각 교회마다 손을 대고 싶어도 잘못되고 또 손을 댔다가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실망해서 다시 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나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청년들이 모여있지만 이 선교제 문제 괴로워하고 점점 많은 자가 늘어나고 남녀 성비가 불균형한 상태로 있어서 교회 내에서도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부담은 증가되고 수평이동 또 결국에는 비신자,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 외적 조건을 너무 중시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결혼 배우자를 너무나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 그리고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교회 내 청년부가 와해되는 문제 저출산 이혼 급증이 교회 내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동성애 문화가 확산돼서 이게 반대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성적인 유혹도 많이 있어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로 우리 청년들 반대운동 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쭉 타고 들어가면 정말 동성애 동영상이 막 있고 심각한 유혹을 받는 미혼 청년들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점 지혜롭게 헤쳐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정의 해체, 가정이 점점 결혼도 안 되는 문제, 교회 내 이런 위기 가정을 위한 돕는 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서 제가 계속 사역적인 마인드로 그냥 결혼이라면 단지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하는 짝만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4단계, 5단계 과정을 갖고 체계 있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한국교회에도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쨌든 사명을 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 많은 분들이 놀란 사건이죠. 2014년도 신천의 연세로가 뻥 뚫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성경적 결혼에 위배되고 전통의 결혼에 위배되는 일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결혼의 일탈된 모습을 전 세계적인 뉴스는 항상 검색하고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00년도부터 퀴어 축제가 조그만 규모로 청계천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태원, 청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대학가 이런 데서 많이 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2014년을 기점으로 15회 퀴어 축제가 외국에서는 게이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이 퀴어 축제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좀 긴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년들을 잘 섬기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저들을 섬기다 보면 한국교회가 점점 위축돼 가고 있지만 뭔가 돌파구가 있을 거다. 그런데 현재 대학교 캠퍼스 내에 대학교 선교단체들도 위축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침체돼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의 배경은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중심을 잡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악의 물결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걸 막아내기가 개인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도 이제는 이 동성애 반대운동 진영에 뛰어들자 해서 2014년 말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쭉 해오면서 우리 진영 반대운동 진영에도 탈동성애 엑스게이 무브먼트와 엔티
호모섹슈얼 무브먼트, 엔티 LGBT 무브먼트, 반동성애 운동이 가장 중심축인데 그 중에서 반동성애 운동이 가장 강하죠. 그런데 탈동성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 갖고 이 방식이 전체다 하면 우리가 오판에 빠지고 싶고 상황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심각한 전략적 미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쭉 현장에서 싸우면서 꾸준히 연구하면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니까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갱신돼야 되고 좀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내에 건강한 결혼, 출산 문제가 계속 확산돼야 되고 우리 비혼 청년들이 건강하게 교회 내에서 잘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빠져있는 분들을 탈동성애 하도록, 엑스게이 하도록 돕는 탈동성애 운동 그리고 반동성애 운동이 하나로 묶여져서 전체적인 이 전략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시위 현장 기자회견을 했지만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나 어이없는 처음 부임하자마자 한미동맹 관계는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이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서울 광장에서의 동성애 퀴어 축제 현장에 가서 미국 대사가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그동안 외국인 대사, 작은 국가의 대사들은 그렇게 해왔지만 미국 대사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놓고 싸우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얘기였어요. 이것은 미국 대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시 여겨서 기자회견 집회를 했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또 우리가 영어 성명서를 영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영어 성명으로 바꿔서 미국의 백악관 또 국무부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관 그리고 골드버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서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골드버그 대사가 이러한 정말 전통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깨지 않는 그러한 외교관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만 싸우겠다고 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한미국 대사로서 자격이 상실이다. 그래서 조속히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 콘텐츠 웨이브라는 OTT 서비스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지금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기 방송 3사와 SKT가 합작으로 만든 콘텐츠 웨이브가 있어요. 여기에 정말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죠.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또 방송계에도 이게 공중파도 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대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스퀘어와 SK 스퀘어가 대주주로 되어 있지만 또 콘텐츠 웨이브 여의도에 있는 포스트 타워 19층에 있는데 그 앞에 가서도 계속 압력을 넣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같이 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